부산 남구갑 출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입니다.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의원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우선 감사드립니다. 제가 21대 초기부터 계속 주장했던 40년 모기지 이걸로 청년들이 임대주택에 더 이상 살지 않고 소유를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올해 시범 실시라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질의는 그래도 합니다. 예. 네. 공매도 관련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금융당국이 공매도 이거 재개한다 안 한다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연장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좀 그 사이에 좀 혼란스러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금융위원장님 공매도라는 단어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느 나라에서 나온 겁니까? 원래 숏셀 있었는데 그걸 한자로 번역했는데 결국은 일본서 먼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영어로는 미국에서 공부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short selling 또는 short position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공매도라고 쓰고 있는데 공매도라고 쓰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고요. 일본의 공매도는 가라우리, 가짜 매매 이런 뜻입니다. 공짜가 빌공짜지만 가짜라는 가라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가라우리를 우리가 그대로 지금 받아 쓰고 있는 세계에서 두 개의 나라입니다. 일본하고 우리.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한 잘 모르는 분들은 나쁜 이미지를 이미 깔고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공매도의 어원이 일본에서 온 거라면 그걸 떠나서 미국 어원인 숏셀링을 해서 숏 매도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차입 매도라고 본질을 찍어주든지 무차입 매도는 불법 공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입 매도라고 명확하게 해주든지 해야지 공매도 가라라는 게 들어가는 바람에 이미지가 확 시작부터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 금지 기간 늘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5월 3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시켜 3일 날 재개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1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또 늘리느냐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면은 누가 봐도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를 본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차라리 선거 다음 날 4월 8일 날 재개하지 그랬냐.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월에 들어와서 이제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때 이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막 부각이 되면서 일반 개인 투자에 관심도 커지고 청와대 청원도 되면서 이게 워낙 시장에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예. 저희도 이걸 3월 16일날 딱 했을 때 이 시장의 충격을 어떻게 줄 거냐는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그렇다면은 좀 부분적으로 한번 어떻게 했느냐.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하다가 보니까 된 거지. 네, 불법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이거 예.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2018년에 하다가 예. 중단을 했거든요. 진짜 실제로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전문가들이 이야기인즉슨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가능한 그 방법이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데 공매도를 잡기 위해서 그 많은 비용을 지출하자는 거는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다라고 전문가가 해서 제 생각할 때 그러면은 네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한 겁니다. 예.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하고 외국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개인이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매매하기 때문에 개인이 주식을 몇 조 갖고 있는 증권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해외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거는 증권을 증권사에 보관하지 않고 은행에다가 보관하거든요. HSBC라든지 시티은행이라든지 지뱅크라든지 이런 은행에다가 보관하니까 증권사가 그 사람이 몇 주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미국이나 유럽의 외국 기관들 또는 외국 투자자들 보고 우리 법에 따라서 증권사에 맡겨라.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전적으로 걸러낸 시스템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콩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제가 금융위가 보고서 낸 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홍콩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시장 이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금융위 입장이었는데 입장을 바꾸셨어요? 예.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스탠드를 유지하고 3월 10일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워낙 시장에서 불안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단계적으로 가는데 단계적으로 가는 게 결국은 홍콩에서 하는 거 비슷한 것 같아서 일단 한 스텝 이렇게 부분으로 가자라고 한 거고 그거는 스탠스가 필요하면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고심 끝에 내리신 거로는 알겠는데 금융위원회만은 또 한국은행의 이런 금융 관련 기관들은 굉장히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권의 압력, 정치적인 압박 또는 동학개미 압박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데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입장이 좀 왔다 갔다 해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은성수 위원장님 입장을 안 바뀌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뀌었기 때문에 좀 실망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른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헌법 23조 3항 때문에 코로나 손실보상이 필요하고 그 관련 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이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 화면에 슬라이드 띄워보겠는데요. 코로나 손실보상 특별법이라는 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1항에 보시면은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재원으로 안 하고 국채로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더 문제는 2항입니다. 2항. 한은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매입을 하고 매입 금액은 정부에 이관하고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이 제일 문제인데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이렇게 손실보상을 위해서 발행한 국채를 100% 매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은의 독립성을 생각할 때 또 OECD 국가 중에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는데 위원장님 한번. 이게 정부 입법은 아닌 것 같고요. 정부에서 이제 의원님이 내는 거니까 이제 이거는 정무에서 논의하는 건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거는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채가 발행이 필요하다, 그럼 발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도 국채 발행하지 않습니까? 적자 국채를. 그다음에 발행하는 거를 한국은행이 매입하고 그냥 발행시장이 한국 바로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유통시장에서 살 수도 있고요. 지금도 정부가 100조 정도 되는 국채를 발행하면은 유통시장에 도는 거고,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수습하기 위해서 사다 보면은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테크니컬하게 예컨대 꼭 필요하다면은 이걸 이 항을 안 써도 한국은행이 통화량이 너무 많으면 어차피 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거나 뭐 독립성을 하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부도 아마 한국은행이 발행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은 조금 너무 세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이거 안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유통시장에서 살 수도 있는 거니까. 발행시장에서 매입하는 거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금지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법안을 낸 의원님들 주장은 선진국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 발행시장에서 매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금융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좀 자료를 제출해서,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는 건 잘 알겠는데 유권 해석을 내거나 뭐 하거나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평소 배웠던 상식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유통시장에서 사는 거야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문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한은이 매입한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한은이 매입하는 시스템은 정말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데 어떻게 이런 법안이 나올 수가 있는지, 이거 앞으로 금융위, 금감원, 한은이 전부 나서서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감위원장님과 금융감독위원장님, 그 다음에 많은 은행 계시는데 잘 좀 챙겨보고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처장님, 지난 5일날 대전 현충원 묘역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어떤 단체가 시위를 했습니까? 그 단체 이름은 예, 민족문제연구소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가 시위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한 번만 한 건 줄 알았더니 이 단체는 매년 이렇게 수시로 시위를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고, 또 대전 현충원만 아니라 서울 현충원에서도 수시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잠들어 계시냐? 우리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곳인데 여기서 이렇게 시위를 한다. 개인의 묘소 앞에서도 시위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현충원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집시법이라든지 국민묘지관리법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보훈처에서도 좀 신경 써주시고, 저도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1월 25일 날 광복회에서 독립운동가 최재형 상을 시상을 했거든요. 예, 예. 그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보고를 받은 건 아니고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예, 수상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수상을 한 사람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1월 25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독립운동가 최재형 상을 광복회가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재형 기념사업회라는 사단법인이 있거든요. 예, 예. 후손들이 운영하고 계신 곳인데 여기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광복회가 최재형 선생의 후손과 본 사업회 승인 없이 특정 정치권 인사에게 상을 수여한다는 것은 최재형 선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이게 광복회는 보훈처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최재형 기념사업회에서 승인도 안 받고 상을 7개를 제정을 했어요. 보니까 김원웅 회장 취임하신 이후에 7개의 상을 만들었습니다. 최재형상, 신채호상, 이육사상, 뭐 우리 시대 독립군 대상 등등등 7개의 상을 만들어서 상을 줬는데 받은 분들이 그중에 26명이 특정 당, 지금 여당의 당원 또는 당적을 가졌던 분입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여러 분 받았고요. 은수미 성남시장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이냐? 저는 이 광복회가 우선
유족이나 기념사업회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상을 남발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하고 이게 현직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상을 남발하는 것이 광복회 정관에 보면은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위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1년에 25억 정도 보조금 주고 계시죠? 예. 보고받은 걸로는 1년에 25억 정도 보조금이 나가는 거 되어 있는데 예, 예.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하는 광복회가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보훈처가 전혀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는 느낌인데 처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뭐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정신들을 독립정신들을 선양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최근에 일부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광복회와 기념사업회라든지 또 서울시 지부와의 어떤 그런 갈등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높이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